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햇빛 받는 부분은 꽃이 이렇게 밝게 그리고 그림자진 부분은 또 이렇게 어둡게 해서 하나의 꽃이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이렇게 다르게 그릴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도 생각했고, 문 앞에 걸어둔 이제 우슬초인데, 먼저 김용희 선생님이 우슬초를 왜 이렇게 문 앞에 걸어 놨고 또 이것을 그리게 된 어떤 주제를 선정하게 된 아이디어 발상 같은 거,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 그리고 그리면서 어떤 부분이 또 어렵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는지 그런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또 뭐를 할까, 뭐 이렇게 남편이랑 얘기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뭘 그리지? 막 이랬더니, 저희 남편이 지난번에는 백합화를 얘기해 줬잖아요. 이번에는 백향목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백향목? 그러면서 막 인터넷을 찾았어요. 했더니, 백향목은 그 뭔가 귀하고 고귀하고, 정말, 솔로몬의 성전을 질 때 쓰일 만큼 귀한 건데, 어떤 그 부분에서 백향목과 이렇게 대조돼서 우슬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백향목과 우슬초. 우슬초는 정말 담벼락에도 피고 들풀처럼 많이 피어나는 거지만 저희가 다 알듯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적셔서 문설주에 바를 때도 쓰이고 또 예수님의 신 포도주에 적셔서 열 때도 쓰이고 해서 가장 정말 작고 흔하고 뭐 가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의미가 겸손함, 근데 작은 것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슬초를 그려야겠다. 그래서 또 우슬초를 막 검색해 보는데, 제가 올린 것처럼 그 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 내용이 제 마음하고 같더라고요. 우슬초 무슨 꽃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우슬초는 정결, 그리고 겸손,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 겸손하게 정말 작은, 뭐,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렇게 쓰임 받고 있다고 믿고 싶고, 그렇게 계속 쓰임 받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서 우슬초를 그리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처음에는 어떤 정말 그냥 들에 피어난 우슬초를 그릴까 하는데, 계속 6월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문설주랑 이렇게 해서, 사실 저 윗부분을 이렇게 돌 모양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반듯반듯하게 갔어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우슬초에 적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안에서 이제 그 빛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표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네. 처음으로 이 그림이 그리기 전에 저희가 해나랑 저가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네. 그리기 전에 재소치라는 걸 몰랐어요, 저희는. 근데 제소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지난번에 안윤영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제소르가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제소치를 먼저 하는 게 이제 신세계를 볼 것이라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소치를 막 해놓고 이제 했는데, 근데 저는 의외로 제소를 치라고 하니까 이게 더 미끄덩미끄덩 한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좀 미끌미끌하고 더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림이 좀 이렇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수채화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조금 좀 그렇기도 하고 근데 문을 열었을 때 빛이 나오는 것과 함께 우슬초가 이렇게 빛에 비친 부분을 연하게 하고 싶었는데 다 그리고 나니까 사실 빛이 나오면 저렇게 명암이 안 가겠구나 나중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아니, 뭐랄까 사선으로 그래도 이제 네. 괜찮아요. 예. 네, 아무튼 아, 그렇게 그런 의미로 또 그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저 문을 그렸고,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의미였으면은 이제 제가 깨달았을 텐데, 저 피를 너무 연하게 네, 그려서 저 네, 칠을 왜 했을까 생각은 했지만, 6월절에 그 담벼락에, 그러니까 문설주에 문설주. 칠한
그런 느낌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네, 그러면은 네, 아마도 이번에 출품작으로 선정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것을 저 문설주를 이제 시멘트처럼 하지 말고 네, 약간 옛날 벽을, 그러니까 약간 황토벽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음, 티 같은 거를 좀 더 잘 그려 갖고 이 음, 회색으로 하니까 나는 처음 느낌 받은 게 태국에 있는 문 앞에, 집 앞 문 앞에다 붙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게 음, 대문이고, 그러니까 아예 우슬초를 이렇게 인제 앞에 그린 건 놔두고 뒤에 문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하지 말고 약간 음, 돌담 형식, 돌로 이렇게 옛날 어 그 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해 가지고 어 음, 또 쪼끔 변형시키고 해서 '좀 더 완성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용희 음. 선생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네, 저도 이게 피니까 좀 빨갛게 하려고 했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빨가면 우슬초가 너무 또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살짝 살짝만 이렇게 칠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네, 약간 너무 네, 이제 빨강은 아니어도 우리가 뭐 얼굴에 립스틱을 칠해도 얼굴 전체가 망가지지 않는 것처럼 아, 네, 살짝 어떤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네, 되니까 네, 그걸 좀 더 이제 더 이렇게 완성을 해서 이 모던한 문짝과 음, 나무 프레임을, 아니 저 프레임을 뭐 나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약간 좀 변형시켜 뭘, 가지고 전시회에 출품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리고 네. 젯소를 어느 식으로 발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젯소. 젯소를 어떻게 발랐는지. 물에 이렇게 좀 적절히 섞어가지고, 가로로 물을 이렇게, 많이 섞으면 안 돼요. 에? 젯소 젯소를 바르실 때 네. 젯소가 구우면은 물이 1 정도, 아니면 젯소가 구우면은 물이 0.9.5면 물이 0.5 정도로 해서 네. 젯소의 붓질이 될 정도만큼만 물을 발라야 아,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그렇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3번 정도, 마르면 네. 다시 또 발라 주고 또 마르면 다시 한번 발라 주고 하면 아, 김진희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캔버스 결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것이 좋은 그림을 그릴 때 조금만 붓질을 해도 굉장히 멋지게 표현이 돼요. 그게 젯소 음,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물을 많이 섞으면 안 되고 그림을 그릴 때 물을 적게 사용하는 것처럼 아, 젯소가 한 9 정도? 그러면은 그렇군요. 9 분의 1 정도를 물을 섞어서, 물을 섞는 이유는 붓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섞는 거예요. 젯소가 약간 음, 되직하기 때문에 붓질이 안 네. 돼서 네. 약간 거칠하게 나오니까 아, 붓질이 잘 되도록 물을 섞는 거지, 물을 많이 섞으면 안 칠한 거하고 똑같아요. 네. 미끄덩거리고 그림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다음에 하시고 요 그림을 쪼끔만 약간만 네네. 더 손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로이스 선생님 뭐 이렇게 느끼신 거 뭐 없으세요? 저는 일단 우슬초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문설주에다 이렇게 매달은 그 노끈이나 또 묶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됐고, 또 문을 열고 또 거기에 비춰진 빛에 비춰지는 요 구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문을 너무 색칠을 잘 하신 것 같고, 네. 색깔 배합도 다 조화롭게 잘 된 것 같고, 네. 너무 이 노끈에 네. 매단 우슬초가 진짜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슬초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예, 참.
좋은 소재를 해주셔서 듣던 그냥 말로만 듣던 우술초를 보게 돼서 반가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림의 첫인상은 근데 성경에 이제 그 우슬초를 발랐던 생명을 이렇게 생명을 보호했던 그 벽에 바른 우슬초라고 하니까 이제 하여튼 그 부분을 조금만 나무 기둥으로만 바꿔도 크게 문짝은 다시 칠하게 되면은 꽃이 음, 상하게 되니까 문짝은 놔두고 저 뒤에 음, 옷을 저 벽면을 어, 음. 문지방을 나무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